김승원 의원님. 예. 예, 오늘 뭐 제도 개선도 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 간단히 그 오늘 청주지검 김지혜 차장검사 또 살펴보니까 김진모 그 당협위원장이랑 남부지검에서 최소 1년이나 2년을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왜 이렇게 검찰이 무리한 영장 기각을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뭔가 의혹이 근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요 사람은 좀 그 직무 요 관련돼서는 배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청을 드리겠고요. 남부지검에서 같이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차장 2년, 검사가? 거의 이렇게 경력 보니까 2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부지검이 큰 지검이 아니라서 아마 7, 80명 정도 있을 텐데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수청 그리고 국수본이 수사를 이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오늘 그 김용민 의원님 그 질의에도 나왔지만 각 범죄별로 수사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의원님께 또 여쭤보니까 그 범죄 유형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제 그 확인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유형화시키면 근데 수사의 품질도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되고 그다음에 경찰들도 자기가 그 체크를 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에 대한 의혹을 벗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네. 그거 한번 말씀을 예, 드리고요.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 수사 과정에 있던 증거가 인멸되거나 은닉돼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후적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경찰이 아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 획득한 모든 증거라든가 양형 자료까지 경찰에서 혹은 중수청에서 마련한 데이터 센터 같은 데다가 다 전자화시켜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압수수색 나갈 때 검찰은 바디캠을 갖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을 다 찍는데 경찰도 압수수색 과정 혹은 현장에 나갈 때는 바디캠을 설치를 해서 그 과정을 다 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말한 데이터 센터에 보관될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사후적으로 사건 관계인이라든가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포함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평정, 보안 수사 요구를 했을 때 부실하게 하는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수사평정에 참고하라는 의견을 주면 그것도 혹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 형사소송법 상에 뭐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더욱 그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근거를 만들어 주실 때 이 검사가 그러니까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그 제대로 기소를 안 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그것도 그 국민을 위해서는 좋다고 보여지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해서 오늘 한번 설득의 과정 아니면 더 논의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의를 잘 해주시죠. 자면평가든 상호평가든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보안수사 요구를 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거기 아까 말한 검사의 어떤 인사평정과 관련된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징계 요구도 계속 저희는 유지하는 게 징계 어떻겠느냐.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체 요구도 할 수 있고 교체 요구도 할 수 있고, 아예 관설을 변경 네, 관설을 청할 변경하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국수본 사건들은 지역 유착 경찰관들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를 관설을 변경할 때 아예 중수청으로 바꾸어서 중수청은 전국 단위로 몇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또 중수청에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분들도 와서 수사를 하니까 중수청이 완전히 1분 새로운 더 드리십시오. 네.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수사 기관 교체할 때 아예 중수청으로. 그것은 이제 중수청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죄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범죄, 그러니까 중요 범죄가 아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중수청 수사 범위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타 조항이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네. 저희 형사소송법에 한번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역시 외부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컨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대상 범죄, 그다음에 스토킹이라든가 가정폭력 혹은 집단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다단계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수사심의위원회가 네. 거기서 좀 더 공정하고 또 객관적인 수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리고 그 구성 방식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찰법상의 이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경찰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수사가 범죄별로 체크리스트를 거쳐서 또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증거 자료, 양형 자료, 간접 사실에 대한 것까지 다 데이터에 전자화시켜서 보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후적이든 혹은 사건 관계인에서 이의가 있을 때 다 검토를 하면 경찰도 좀 더 열심히 그다음에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이 영장에 대해서 기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검찰의 의견을 많이 신중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좀 보충 질의하고 우선 PPT를 한번 윤석열 관련한 거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를 사실 제가 법적 조치했었는데요. 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당했다. 그리고 우리 장모는 이게 간훈 클럽에서 이야기한 발언입니다. 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법적 조치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내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게 허위사실이거든요. 요거. 그 다음에 내 아내가 주식을 했는데 손실을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이건 대선 경선 토론 때 한 내용입니다. 내 아내가 주식을 했는데 손실을 봐서 그 사람하고 전열을 했다. 이거 허위사실입니다. 그 뒤에도 이 종필인가 하는데요. 계속 만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화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법원에서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검사가 계속 이거를 눌렀어요. 무죄로 하고. 그러면 아까로 다시 한번 가시죠. 법무부 장관님, 이 내용들이 허위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뭐 허위사실 같습니다. 네. 네. 허위사실인데 왜 검사는 이걸 무혐의 의견을 계속 내고 있죠? 아까 자료를 보니까 무혐의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배신한 것으로 파악했다. 뭐 그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어쨌든 그런 뭐 범위가 좀 약한 거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토론회 과정에서 나오는 이게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과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어서 이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그 내용의 판단은 법원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국장님 뒤에서 자료 주시는데요. 이 판단은 경찰이 혐의 있음으로 올렸으면 판단해서 온 세상이 다 보는 거짓말인데 법원의 판단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저희가 받은 거는 7개 정도 지금 혐의로 지금 고발되어 있는데 4개는 이제 송치되고 3개가 이제 불송치 의견으로 왔는데 이건 좀 불송치됐던 의견 그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요. 네. 4개가 송치되고 3개가 불송치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4개가 그럼 요번에 송치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4개가 이제 송치 협의가 이제 수사 협의된 게 이제 4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혐의가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을 경찰이 혐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보는 사건이고 법원이 유죄로 만들었는데 왜 그 판단을 검사가 하려고 합니까?
어쨌든 이게 뭐 경찰과 지금 검찰이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이 냈으면 아까 우리 우리 국수본의 우리 조정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경찰의 의견이 또 새로 나올 테니까 다시 면밀히 좀 보도록 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FC 사건이 그랬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계속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그리고 경찰청까지 바꿔가면서 이걸 혐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포토라인에 가장 먼저 제기한 게 성남FC 사건입니다. 성남FC가 이재명이 돈을 받았습니까?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대구FC도 그렇고 모든 FC가 다 그렇게 해서 기부받지 않습니까? 그걸 표적으로 했던 게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기관을 견제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이것이 유죄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397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넘기시겠습니까? 이걸 방어하실 게 아니라 법원으로 넘기십시오. 법원이 판단하시게. 이제 이거 현재 그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검찰이 일단 의견을 냈지만은 어쨌든 또 경찰이 이거 안 나오면 끝나고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종적인 의견은 또 경찰이 다시 의견을 낼 겁니다. 다시 송치되어 와야 되거든요. 혐의 없음으로 했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럴 때 문제점들을 아까 좀 다시 행안부 장관 이야기하듯이 그 검사가 자꾸 문제가 있으면 그 검사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저희들이 뭐 이 사건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게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법원으로 판단을 넘기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수본 기획조정관님. 예. 예, 구속영장을 최영중에 대해서 쳤습니다. 예. 구속영장 칠 때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안이 엄중하고 또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또 재범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있다. 예, 예. 법원 행정처장님, 예. 이 정도면 영장 발부됩니까? 안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사안이 중대하거나. 네. 사안이 아까 그 내용은 중대합니까? 안 중대합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제까지 나온 말씀들이라면 사안이 가볍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대한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는 왜 쓰셨습니까? 구체적인 수사 사항이라 뭐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뭐 회유 의혹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피의자가 그 미성년 13세 미만 아동에게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형태로 회유의 작업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법무부 장관님, 회유를 했던 안 했던 회유의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안. 그렇습니다. 회유의 우려가 있고요. 회유의 우려만 있을까요?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위해의 우려를 썼을 때는 회유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이것이 영장을 발부 못 해준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단 한 줄 자해 이렇게 처음에는 표지만 있다고 했고요. 저희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구속영장을 어떻게 표지만 보냈지?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은 자해 이야기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불러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하소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있다고 또 한 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 온갖 내용이 다 들어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입니다. 어떻게 회유를 안 할 거라고 판단을 하죠, 검사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죠? 그냥 저는 제가 다 체크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무섭잖아요. 그 애기한테. 온갖 거 다 하고 삭제도 지시하고 온갖 거 다 했어요. 그러면 너무 당연히 구속영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구속영장이 나오면 10일 이후로 검사한테 가서 그게 무슨 기각이 될지 그게 오히려 우려가 됩니다. 지금. 뭐 기각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접수했다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취소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서영교 위원장에게 뭐라고 영장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했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네네.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죠?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같이 다녀온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이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 안 할까 봐, 위법의 수집 증거일까 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김승원 의원님 말씀처럼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은 충분히 그런 정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맺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안 드러날 줄 알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1분 예. 장관님, 네. 그 김진모 당협위원장 네. 검사장 출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네네. 김지혜 차장검사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남부지검 평검사로 근무했습니다. 두 사람의 근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감찰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김진모 전 검사장이 김지혜 차장검사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네네. 김지혜 차장검사는 이 사건 영장을 보는 주인검사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통신과 관련해서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해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법사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분명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긴급 현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그리고 국수본 기획조정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서도 사안의 중대성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사실은 언론에 나오면서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얘기하지 않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우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피해자들이 또한 외롭지 않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좀 살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자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